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을 가는 또 다른 길, 검정고시 입시 전문 한양학원의 입시 컨설턴트 정세환입니다. 여러분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실제로 대학들의 모집 요강을 들여다보더라도 그 용어들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전형들이 어떻게 적용된다는 건지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입시에 쓰이는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알아볼 용어들입니다. 크게는 수시, 반영 요소 및 방법, 정시로 나눌 수 있고요.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 특기자 전형들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고, 반영 요소 및 방법에서는 비교 내신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검정고시와 논술, 그리고 실기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 최저라고 말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단계별 선발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시에 들어가서는 정시에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 전형 유형을 한번 알아볼 테고요. 정시에서 반영되는 수능 과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등급, 백분위, 표준점수, 비교 내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시입니다. 수시라는 건 일정하게 정하여 놓은 때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르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 대학 입시에서는 결국 정시 모집 전에 대학에서 자신들만의 평가 요소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선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수시는 종합대학은, 즉 4년제 대학은 총 6번을 쓸 수가 있고, 전문대는 횟수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되죠. 수시에 들어가게 되면 전형이 총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생부 종합전형, 두 번째가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실기 전형, 특기자 전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전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바로 학생부라는 내용입니다. 이 학생부라는 건 결국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모든 기록을 의미하는데, 학생부 종합은 그 기록에 대한 종합적인 것, 즉 모든 것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게 학생부 종합평가입니다. 이것에는 교과 성적, 즉 시험 성적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필기고사를 보게 되죠. 그런 시험 성적을 보고 교과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요. 비교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출결이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그 외에도 수상 경력, 독서 이력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학교에서 본 시험들을 모두 우리는 교과라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학교에서 시험 보지 않고 여러 가지 활동했던 것들을 보고 비교과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이 교과와 비교과를 모두 합쳐서 평가하겠다는 건데, 이 평가 방식이요, 뭔가 수치적으로 이건 이만큼 했으니까 몇 점, 저건 저만큼 했으니까 몇 점 해서 내리는 정량평가가 아니라 그 학생이 1학년에 입학한 순간부터 졸업하기 전에, 즉 학생부를 제출한 그 3학년 1학기까지의 기록을 봤을 때 이렇게 성장해 왔구나, 이렇게 공부해 왔구나 라는 것을 의미를 도출하는, 즉 정성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전형은 바로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역시 학생부에 나와 있는 교과를 쓰겠다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는 학교에서 봤던 모든 시험 성적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학생부 종합에는 비교과가 포함되었었는데, 교과전형에서는 비교과를 모두 제외하고 오로지 시험 성적만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처럼 의미를 도출하는 정성평가가 아니라 수치를 가지고 비교하는 정량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논술 시험을 내서 그 시험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 논술에는 인문 논술, 즉 사회문화나 국어 이런 분야에서 출제가 되는 인문 논술이 있고, 각각의 어떠한 수리식이나 여러 가지 과학식을 풀이하는, 또 그것에서 의미를 도출하는 수리 논술이 있습니다.
문과 계열은 인문 논술을 수행하고 이과 자연 계열 친구들은 수리 논술을 시행하게 되는 거겠죠. 주로 논술 비교 내신을 적용합니다. 이 논술 비교 내신이 무엇인지는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고사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내 성적이, 내신 성적이, 내 학생부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논술을 잘 본다면 나의 내신 성적보다 더 높은 상위권의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라는 말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 자체에서 실기 시험을 통해 학생을 평가하는 건데요. 보통 예체능 계열에서 많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최근에는 뷰티 쪽까지 이런 실기를 볼 수 있는 학과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형들은요, 앞에서 논술 전형에서 논술 비교 내신을 썼던 것처럼 실기에서는 실기 비교 내신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실기고사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시에서 실기를 정말 잘한다 라고 한다면 내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더 높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마지막은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과 실기 전형은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 좀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의 핵심은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수상 경력이나 아니면 대회 경력이 있는 사람, 프로그래밍을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거나 예체능이라고 한다면 축구를 했는데 전국대회에서 얼만큼의 성적을 거둔 사람, 이렇게 해본 사람처럼 지원 자격을 제한을 거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지원 자격에서 어떤 수상 실적이 없더라도 어학, 소프트웨어, 경기 실적 등에서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와야 돼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문제는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런 전형이 특기자 전형이라는 것이 결국엔 지원 자격만 제한을 하고 그 외의 모든 전형 요소들이나 평가 방법들은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들과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수시에서 반영되는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 내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비교 내신은 검정고시, 논술, 실기 비교 내신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각각을 뜯어서 한번 알아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단계별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교 내신입니다. 여기서 검정고시라고 써져 있는데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내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적, 어떠한 자료를 일반 학생들의 내신 성적과 비교했을 때 너의 이런 결과물은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이런 내신 성적, 학생부 등급과 비슷하겠구나라고 비교해서 성적을 부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비교 내신은 결국 그 비교의 대상이 검정고시 성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 성적에 따라서 내신 성적을 부여하는 걸 보고 우리는 검정고시 비교 내신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학교마다 이 내신 환산 기준이 무척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100점 맞으면 2등급을 주는데 어떤 학교는 100점을 맞아도 3등급을 준다거나 어떤 학교는 등급을 줄 때 100점, 95점, 90점 단위로 5점 단위로 등급을 준다면 어떤 학교는 100점, 99점, 97점, 95점 이런 식으로 급간을 좁게 만드는 학교들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환산 기준이 무척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환산 기준에 따라 유불리가 존재한다는 건 대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높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알아주고 괜찮다고 하는 대학들은 무조건 환산 기준이 높을 거야, 야박할 거야가 아니라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낮은 학교는 뭐 좀 환산 기준을 잘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높은 대학일수록 그 대학이 검정고시생들한테 얼마나 관대하냐 혹은 야박하냐에 따라서 등급을 잘 줄 수도 있고 잘 안 줄 수도 있어요. 낮은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낮은 대학이니까 우리는 좀 이름이 없는 대학이니까 검정고시생들한테 후하게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검정고시생을 얼만큼이나 받을까에 대해서 따른 생각에 따라서 후하게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좀 부족하게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산 기준을 잘 확인하고
내가 어떤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어떤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불리한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교 내신 적용되는 표입니다. 명지대학교의 표인데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검정고시 점수가 100점이라면 우리는 그렇다면 학생부, 일반 학생들의 학생부 등급으로는 2등급을 줄게. 검정고시 성적이 95점 이상이라면 우리는 3등급으로 줄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술 비교 내신은 어떨까요? 자, 앞서서 검정고시 비교 내신이 검정고시 성적을 가지고 내신 점수를 줬다면 이번에는 논술 성적을 가지고 내신 성적을 부여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논술 시험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내신 등급을 부여하는 건데 방법은 한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논술 시험 성적 자체를 곧바로 내신으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즉, 논술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으면 내신 점수도 100점 만점으로 주겠다. 논술 점수가 80점 맞았으면 내신 점수도 80점에 준하는 점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같은 논술 성적의 학생의 내신으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학교에 가서 논술 시험을 봤는데 논술 시험 점수가 80점이었어요. 그러면 같은 시험을 본 학생들 중에 똑같이 80점을 맞은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학생들의 내신 성적의 평균값 정도를 나에게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시험을 잘 보면 잘 본 만큼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고 아래에 있는 방법으로는 내가 논술 시험을 잘 본다고 할지라도 나랑 같은 점수를 얻었던 학생들이 만약에 내신 점수가 부족하다면 충분한 내신 성적을 얻지 못하는 거겠죠. 이런 점들도 잘 따져가면서 학교를 지원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기 비교 내신입니다. 자, 앞서서 검정고시와 논술 비교 내신을 봤으니까 실기 비교 내신 이름만 들어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실기 시험 성적에 따라서 결국 내신 성적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논술과 마찬가지로 시험 성적을 바로 내신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고 시험 성적대에 비해서 실기 시험 성적에 준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의 평균값으로 나에게 학생부 점수를 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유불리를 잘 따져가면서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저희가 그냥 수능 최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요, 수시에서 평가 요소가 아닙니다. 그 학교가 그 학생을 뽑기 위해서 평가 요소들 여러 가지를 두는데 수능 최저는 평가하지 않아요. 다만 모든 평가가 끝나고 나서 우리 학교 들어와도 될 만한 그런 인재구나. 대신에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수능 성적은 나와야 돼. 이것만 합격하고 와. 그러면 받아줄게. 라고 하는 거죠. 즉 합부를 결정하는 최종 요소이지 평가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수능 최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유의하셔야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학교일지라도 학과에 따라서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지정 과목도 다를 수 있고요. 학력의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쓰게 되면 이런 형식의 문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2개 합 6등급 이내라는 형식의 문장을 쓰는데 여기서 바뀌는 건 첫 번째는 이 과목입니다. 우리 학교, 우리 학과는 수학 중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해야 돼 라고 부여할 수도 있고요. 혹은 탐구 중에서 과학 탐구를 꼭 해야만 해 라고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어, 수학은 어떤 선택 과목을 골라도 상관이 없는데 탐구는 무조건 과탐이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고 탐구는 뭘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수학에서 반드시 미적과 기하를 선택해야 돼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겠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2개 합입니다. 이 2개 합이라는 것은 반영하는 과목들 중에 상위, 즉 높은 점수를 받은 등급, 과목, 높은 점수를 받은 과목을 2개 고른다는 거예요. 이건 학교에 따라서 2개를 고를 수도 있고요. 3개를 고를 수도 있고 하나를 고르기도 하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4개를 다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고요.
합이 6등급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두 과목 등급의 합이 6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어렵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과목이 반영이 되고 그것들이 몇 개 과목이 반영되는가, 사항이 몇 개가 반영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단계별 전형입니다. 단계별 전형은 내가 원서를 접수하고 전형을 해가는 과정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단계별 전형처럼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 단계별 전형 요소의 실질 반영 비율을 잘 봐야 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성적만, 즉 학생부 성적만 보거나 혹은 서류, 심사로만 100%를 채우고 거기서 내가 학교에서 선발할 인원의 약 5배, 3배 정도의 인원을 1단계에서 선발한 이후에 2단계에 가서 1단계 성적을 포함해 면접을 보거나 실기 등을 더해서 최종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단계별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각 단계별 전형에서 실질 반영 비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2단계 전형에 갔더니 서류가 70%를 차지하고 면접이 30%밖에 차지하지 않더라. 그럼 면접 별로 안 중요하겠네. 내 성적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은 게 뭐냐면 2단계에 넘어왔을 때 70점이라고 했는데 기본 점수를 40점을 주는 거죠. 혹은 기본 점수를 50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에서 성적에서 평가가 나는 건 20점 차이밖에 안 되는데 면접은 최저점이 없어서 0점, 가장 낮으면 0점, 최고점은 30점까지 줄 수 있는 거죠. 즉 점수의 변동폭이 30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2단계 넘어왔을 때 성적이 더 중요할까요? 혹은 면접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점수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면접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학교마다 이런 실질 반영 비율이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럼 정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수시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데 알아야 될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일단 정시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정시는 일정한 시기에 모든 대학이 동시에 학생들을 선발하는 걸 보고 우리는 정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수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종합대학, 즉 4년제 대학은 가, 나, 다군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죠. 전문대학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시에서 알고 들어가야 될 것은요. 총 6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형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번째는 수능 반영 과목은 무엇이고, 등급이란 무엇인지, 백분이란 무엇이고, 표준점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는 비교 내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형 유형입니다. 수능 정시에 들어가게 되면 전형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수능 100%의 전형으로 대부분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교들이 정시에선 다른 요소가 아닌 수능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한다는 거죠. 조금 다른 경우가 있다면 수능의 학생부를 약 20%에서 30% 정도 섞는 경우들이 간혹 있고요. 학과에 따라서 면접이 있는 학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기를 봐야 하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에 실기를 더하게 되는 거겠죠.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바로 이 수능 반영 과목입니다. 수능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그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출제 범위를 보게 되면 국어는 공통 과목이 독서와 문학,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학들에서 국어의 선택 과목을 지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내가 잘 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수학이 좀 중요한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으로 수학 1과 수학 2를 보게 되고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앞서서 수능 최저를 설명할 때처럼 학과에 따라서 우리 학과는 무조건 미적분을 봐야 돼. 우리 학교는 기하를 봐야 돼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데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게 된다면 가산점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가산점 부분이 작은 게 아니라 그 가산점 때문에 합격 불합격이 나뉘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해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수학 과목을 선택할 때는 내가 어떤 학교, 어떤 학과를 지원할까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를 잘 고민하셔야 합니다. 영어는 영어 1, 2, 한국사는 한국사고요. 공통 과목이죠. 탐구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탐구도 여러분들 수학이랑 똑같습니다. 이 탐구 영역을 지정하는 학교들이 있는 거죠. 인문 계열들은 사실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어떤 걸 봐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지정하는 학교는 없거든요. 그런데 자연 계열에서는 과학탐구를 꼭 지정하는 학교들, 그리고 지정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학교, 어떤 학과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과탐을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탐구를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를 잘 선택할 필요가 있겠네요. 평가 요소를 좀 보겠습니다. 평가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요. 수학도 상대평가,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고 탐구도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수능 과목들은요, 결국 이과 계열, 즉 자연 계열에서 과목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과 과목으로 문과학과 지원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케이스는 어려우니까 이런 점들은 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건 등급입니다. 우리가 수능을 얘기하다 보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이 등급인 것 같아요. 너 몇 등급이야? 너 몇 등급이니? 몇 등급이면 어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등급이잖아요. 한번 이 등급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급이라는 건 수능 응시 인원을 각각의 비율에 맞춰서 9개의 단계로 나눈 것을 보고 등급이라고 합니다. 상대평가 과목은 과목별 응시 인원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죠. 즉 전체 응시 인원을 놓고 그중에 몇 퍼센트는 1등급, 몇 퍼센트는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상대평가 과목들의 등급 매기는 방법이 있고요. 절대평가 과목은 원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국어, 수학, 탐구처럼 상대평가를 진행하는 과목들은요. 1등급이 4%, 2등급이 7%, 3등급이 12%, 4등급이 17%, 5등급이 20%, 6등급 17%, 7등급 12%, 8등급 7%, 9등급 4%로 다이아몬드의 형태로 인원 비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1등급이 4%인데 9등급도 4%입니다. 즉 수능 시험에서 9등급 맞은 친구가 있잖아요. 1등급만큼 어려운 일을 해낸 겁니다. 네, 이런 것들 누적 비율을 보면 41, 23, 40, 60, 77, 89, 96, 100%의 비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상대평가를 하게 되는 과목들은 이렇게 되고요.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들을 보겠습니다. 영어와 한국사가 절대평가인데요. 점수 기준이 다르니까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주고요. 그 다음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등급은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그 미만을 보고 우리는 9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응시 인원과 상관없이 나의 원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등급대가 결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는 40점 이상이면 1등급이 나오고요. 그 밑으로는 5점 단위로 등급이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상대평가하는 과목들에서 내가 어떻게 등급이 매겨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등급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백분위인데요. 백분위는 수험생 개인이 받은 표준 점수보다 낮은 점수와 동점자의 절반이 속하는 학생의 비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뒤에 몇 명 있지?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 뒤에 몇 명이 있지를 말하는 게 바로 백분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명 중에 1등이면 내 뒤로는 99명, 100명이라 봐도 되죠? 그러니까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100명 중에서 10등을 했어요. 그러면 내 뒤로 몇 명이 있죠? 90명이 있으니까 백분위는 90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백분위는 정수로 표시된다는 건 바로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정수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숫자가 클수록 좋은 성적이란 건 당연한 거겠죠. 왜? 내 뒤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있는 거니까. 내가 그만큼 앞서 있다는 뜻이 될 테니까요. 이 백분위가 왜 등급과 관련이 높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상대평가의 등급표인데요. 거기에 보자면 1등급들은 결국 4%니까 100에서 96, 백분위 100에서 96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1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등급은 95에서 89, 3등급은 88에서 77 되어 있는데요. 뭘 알 수 있냐면 같은 3등급이라고 할지라도 백분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5등급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5등급은 20%잖아요. 20%면 50만 명의 학생들이 수능을 응시했다고 했을 때 그중에 10만 명은 5등급인 겁니다. 그럼 백분위로 따지면 59에서 40인데 백분위 59 한 친구는 그 10만 명 중에 1등을 한 거고요. 백분위 40에 있는 친구는 그 10만 명 중에 10만 등을 한 거예요. 1등과 10만 등의 차이입니다. 갈 수 있는 대학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질까요? 꽤나 많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등급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부정확하다. 큰 범위로 이야기하는 거고 백분위로 써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찾는 방법으로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등급이라는 건 보통 수능 최저에 쓰이는 걸 보고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수능 최저에서 아까 어땠었죠? 그렇죠. 몇 개 과목의 등급 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급에서 너가 백분위가 몇 분이든 상관없이 그냥 등급이 5등급이면 5, 4면 4, 3이면 3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친구들일 거고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백분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 다음은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 수능 응시인원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성적을 말합니다.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최고점이 달라집니다. 보통 평균값은 100점 혹은 50점인데 국어, 수학 이런 것들은 평균값이 100점입니다. 탐구 과목처럼 만점이 50점인 과목들은 평균값이 50점이죠. 자, 이 점수는요. 그 당시에 해당 연도의 수능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의 폭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학생들이 받는 표준 점수들도 조금씩 과목마다 다를 수 있죠. 이 표준 점수가 앞서 있었던 백분위보다 그리고 등급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게 학생들을 나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대학으로 갈수록 백분위보다는 이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 거죠. 이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대학들에서 정시 선발을 할 때 있어서 탐구 과목에 적용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탐구가 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똑같은 과목을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해에 사회문화는 되게 쉬웠고 세계지리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면 원점수만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백분위만 가지고는 이 학생들을 공평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난이도들을 조절해서 표준 점수를 환산하는 식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탐구를 적용하는 변환 표준 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교 내신 수능입니다. 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앞서서 검정고시 성적과 논술, 실기 성적을 가지고 내신 등급을 줬던 것처럼 수능 비교 내신은 당연히 수능 성적을 가지고 비교 내신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네요. 네, 지금까지 대학 입시에 쓰이는 기본적인 용어들과 전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해 가서 어떤 입시 전략을 세울지는 좀 더 다음의 이야기니까요. 그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